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가고 서고 막히는 실제 출퇴근길을 주행하면서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BYD의 신차 C라이언 6 DMI를 타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6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국내에 최초로 공개가 된 차량입니다. 제가 부산 모빌리티 쇼를 가면서 그때 한 약 2시간 정도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그때 BYD 부스를 잠깐 가서 이 차량을 봤는데 이게 차량은 2대인가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취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을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C라이언 6 같은 경우는 전기차 아니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PHEV가 거의 없죠. 특히 이제 국산으로 치자면 PHEV 없고, 또 이제 수입으로 벤츠, BMW, 아우디 요 정도 가야지 있는 거고, 웬만해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고 싶은데 하면은 최소 5천 이상 시작이에요. 5천만 원짜리 차도 없어 심지어. 그래서 아예 전기차로 가거나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진또배기 순수 내연기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타고 있는 C라이언 6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제가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처음 타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은 좀 뭔가 다르다라고 느낀 게 있습니다. 일단 PHEV 같은 경우는 외부 전력 공급을 이용해서 전기차처럼 주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처럼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는데, 제가 타고 있는 C라이언 6 같은 경우는 약간 EREV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EREV가 한국 시장에는 없기는 한데 이게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C라이언 6는 전기차 아니죠. 내연기관입니다. 근데 실제 주행감이라든지 얘의 성능, 그러니까 얘의 성격은 전기차에 좀 더 가까워요. 왜냐면은 C라이언 6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18.3kW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전기 모드로만 약 7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는 엔진, 이게 지금 정차 중이라서 안 보이네. 얘는 엔진으로 직접적인 구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더라도 발전 역할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연비가 잘 나오는 하이브리드 하면은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차, 도요타 이런 차들도 직병렬 방식 쓰고, 또 르노 같은 경우도 요즘은 하이브리드 다 직병렬 방식을 쓰는데 얘도 똑같아요. 직병렬 방식이긴 해요. 근데 얘는 외부 전력까지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거의 그냥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야. 근데 충전을 안 해도 되는. 제가 이틀간 요 C라이언 6를 타고 데일리카로 출퇴근도 하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일단 이 가격대에 만족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륜 기반의 싱글모터 단일 트림으로 3750, 3,750만 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 차 만들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옵션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C라이언 6는 내가 별도로 고를 수 있는 게 외장 컬러랑 실내 컬러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트림 구성도 없고 옵션 구성도 없어요. 모두 다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입니다. 통풍 시트라든지 파노라마 선루프라든지 풀 LED 헤드라이트, 턴 시그널 램프, 모든 게 다 기본이에요. 무선 충전이라든지 보통 이제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깡통 트림을 구매하면은 이런 거 옵션인 경우가 간혹가다 있잖아요. 근데 C라이언 6는 그런 게 없어요. 옵션 장난질 없이 그냥 단일 트림에, 이게 내수용 같은 경우는 사실 깡통 트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는 거의 풀옵션 사양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거의 없는 옵션이 없을 정도입니다.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거 아니면은 메모리 시트 그 정도? 그게 아니면은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옵션 아니고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얘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글라스 루프 유행해가지고 이거 선쉐이드 없어가지고 정수리 이거 탈모 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전동 선 블라인드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글라스가 아니고 파노라마 선루프기 때문에 오픈도 돼요. 그래서 막 상쾌한 이런 바람, 공기 막 이런 걸 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옵션 구성이 너무나도 좋은데 3,750만 원이야. 약간 혹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행감이라든지 차량 크기 같은 경우는 소렌토 산타페 혹은 투싼 스포티지랑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라이언 6 같은 경우는 차 급만 따졌을 때에는 중형 SUV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재원 있잖아요.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이런 게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는 조금 작더라고요. 그렇다고 투싼 스포티지 급은 아니고 그거보단 큽니다. 그러니까 준중형과 중형의 그 사이 포지션이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이게 3,750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가격만 비교했을 때 셀토스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물론 셀토스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기는 하죠. 하지만 이 국내 사양 같은 경우는 풀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얘랑 비슷하게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맞추니까 시그니처 트림에 걔도 무슨 뭐 스타일 옵션 들어가고 뭐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은 한 3,8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시라이언 6하고 비슷한 가격대가 되죠. 근데 셀토스는 뭐예요? 소형이잖아요. 얘는 중형이고. 아, 진짜 너무 공격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라이언 6가 뭐 100%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도 뭔가 좀 이 한국인 지향성이 아닌 것 같은 살짝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특히 그게 클러스터가 그래요. 클러스터 디자인을 변경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예, 이게 모드를 크게 변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숫자 게이지 아니면은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눌렀을 때 나오는 차선, 그러니까 계기판이 살짝 한국인 정서에 안 맞을 수 있겠다 정도인 거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뭐 연비창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사실 시승차를 맨날 타다 보니까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을 주로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브랜드마다 또 모델마다 이 차량 관리가 완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에 따라서 승차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하는데, 시라이언 6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서 내 차의 타이어 공기압을 별도로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음성인식으로 물어볼까요? 타이어 공기압. 유감이지만 아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안 되네요. 안 되네. 유감이지만 아직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음성인식도 사실 할 말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이 음성인식으로 별의별 얘기를 다 해봤는데 실행되는 항목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막 이러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 추워. 좋습니다. 온도를 1도 올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네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22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온도를 1도 올리겠다고 얘가 말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행시켜주지는 않았어. 다시. 나 춥다고. 알겠습니다. 온도를 1도 올렸습니다. 2번 말해야 되나 봐요. 2번 말하니까 온도를 23도로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조할 때는 더블 체크. 네, 그런 거랑 다시. 오늘 미세먼지 농도. 유감이지만 아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차량들은 음성인식으로 뭐 미세먼지 농도뿐만이 아니라 강수량도 알려주고 뭐 내일 날씨, 다음 주의 날씨 이런 것도 알려주는데, 얘가 지금 BYD 어시스턴트일걸요? 근데 좀 살짝 아리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브랜드에 들어가는 음성인식과 비교했을 때 뭔가 또 이렇게 뭔가 독창적으로 잘하는 것도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라이언 6를 타고 다니면서 좀 놀랐던 항목이 뭐냐면은 실내 정숙도입니다. 요게 지금 엔진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뭐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할 때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요 디스플레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엔진이 돌아가더라도 엔진이 지금 이 보닛 앞쪽에 있거든요. 프론트 엔진. 근데 엔진이 돌아가는 진동 소음이 거의 안 느껴져요.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지? 그 정도로 조용한 엔진을 얘네가 쓰고 있나? 얘가 지금 1.5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뭐 조용할 수는 있겠지만 차 급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거의 준대용급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 룸을 한번 열어봤는데 보통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주행했을 때 이 엔진 쪽에서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엔진룸 방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내 정숙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닛을 까보니까 여기저기 흡차음제가 엄청 많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차는 대충 만든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사실 잠깐 타봐서는 알 수 없는 항목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닛을 까봤을 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보다는 신경을 잘 써서 만든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그에 반해 뭔가 좀 아쉬운 포인트도 많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스티어링의 응답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승차감. 그러니까 스티어링 응답성 같은 경우는 일반 주행을 할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뭐 긴급 회피 조향이라든지 조금 날렵한 약간의 와인딩 이런 데를 갔을 때에는 유격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운전자가 조향하는 그대로 가주지 않고 뭔가 막 0.2초 정도 느리게 반응을 해준다거나 조향을 딱 요 정도만 해야 되는데 뭐 더 간다거나 조향을 요 정도 해야 되는데 덜 간다거나 그런 약간의 격차가 있었고 또 승차감도 좋아요. 좋습니다. 푹신푹신하고 말랑하고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처럼 도심을 주행했을 때 한정인 거고 약간 오프로드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자갈밭길을 주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니까 얘가 컴포트하게 하체를 세팅을 하려고 이 댐핑들이 너무 부드러운 거야. 너무 부드러운 나머지 안 좋은 노면에서 그 자갈밭길의 그 진동, 잔진동들을 잡아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 막 이러면서 방금 뭐 한 거야?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편안하지만 잘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잔진동이 많이 남는 타입이었다. 그리고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2열 시승도 같이 했었는데요. 일단 시라이언 6 같은 경우는 1열의 승차감이 훨씬 더 좋은 차량입니다. 웬만한 차량들은 사실 2열보다는 1열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시라이언은 1열과 2열을 탔을 때 그 승차감의 차이가 좀 명확히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제가 뭐 이 차량의 하부를 깔 수는 없어서 뭐 자세히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세팅이 전반적으로 1열에 조금 더 집중을 한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2열의 승차감이 막 못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1열의 승차감이 동급 세그먼트 치고는 편안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 편안한 거를 2열에서도 기대를 하잖아요. 사람이 딱 탔는데 어머 이거 너무 편안하네? 그럼 2열도 이거 완전 막 진짜 막 구름 타듯이 푹신한 거 아니야? 그래서 딱 탔는데 기대치가 제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기대보다는 실망이다 라고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 준준형 SUV 그러니까 국산으로 치자면 투싼, 스포티지 그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비슷했어요. 모든 차량을 타던 간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시라이언 6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단점을 생각했을 때 가격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용인이 가능한, 그러니까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가성비 측면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상품성이 높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중국 차량을 리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간간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으면은 네 돈 니산 해가지고 네가 타고 다녀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한국 사람이고 뭐 한국에 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성은 너무나도 좋아. 너무나도 좋긴 하지만 모든 차를 살 때 이제 브랜드의 네임밸류라는 게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엠블럼, 이 차량의 뭐 서비스 센터, 그리고 이 차량의 네임밸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BYD 로고를 떼면은 3,750만 원에 완전 괜찮은 상품입니다. 근데 BYD 로고야. 그리고 또 이제 남 시선을 별로 의식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남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한다. 남의 눈치를 많이 볼수록 쉽게 선택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가격 대비 상품성은 너무나도 좋아서 이거 사도 되겠다 싶은데 막상 내가 이 차량을 내돈내산했어. 그리고 나는 BYD 오너야. 여기까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쟤 중국차 타는 애잖아. 쟤 차일못이다 이러면서 그런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냥 뭐 국산 차량을 타던지 그게 아니면 돈을 좀 더 줘가지고 아예 뭐 독일차 뭐 이런 걸 타던지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라이언 6를 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브랜드의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불과 한 2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어땠어요? 야, 거기서 누가 물건을 사냐? 야, 거기서 누가 돈 주고 뭘 사? 이랬는데 요즘은 알리익스프레스, 뭐 테무,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브랜드 뭐 쉬인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진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서 누가 사냐? 이랬는데 요즘은 다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초반에 살짝 좀 호불호가 강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 브랜드의 것을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계속 재구매가 이어지고. 그래서 이 한국 시장의 BYD도 약간 그런 포지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은 사실 AS, 애프터 서비스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AS 센터를.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건 또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AS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테슬라 특히 지금 뭐 모델 Y, 뭐 모델 3, 뭐 폭탄 할인, 뭐 파격 할인, 뭐 RWD, 뭐 싱글 모터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테슬라가 지금 수입 국산 통틀어서 제일 판매가 높은 브랜드의 모델인데 AS 센터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출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AS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의 이런 인식을 테슬라가 깨부셔줬어요. AS 센터가 몇 개 없어도 상품성이 괜찮으면은 사는구나. 아무튼 그리고 요 시라이언 6 같은 경우는 이 외장 디자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BYD 측에서는 뭐 해양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뭐 바다의 미학을 담은 디자인에 뭐 유선형의 곡선에 뭐 공기 저항을 뭐 최소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이거 포르쉐 카피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봐도 그래요. 약간 0.1초 약간 마칸? 아니면은 카이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런 보닛의 굴곡,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헤드라이트의 면적이라든지 범퍼의 형상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디자인은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뭐 정답이 없는 분야긴 하지만 자꾸 그 브랜드가 생각나는 건 그렇죠.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디자인도 참 애매모호한 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수학처럼 뭐 미적분 해가지고 딱딱 풀러가지고 결과값은 0.1 이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은 정답도 없어. 그리고 좋게 말해서 오마주, 뭐 영감 이렇게 하는 거지. 솔직히 카피의 변형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카피의 변형에 가깝고 요거 조금 인용하고 저거 조금 인용해가지고 짬뽕하고 그러다 보니 좀 괜찮은 결과물 만들어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뭐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조금 좋은 포인트 여기 조금 담고 여기 거 조금 가져오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느낌으로 탄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시라이언 6를 사는 사람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수입차 이거 뭐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득일지도. 그래서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차량이지만 모든 거를 가격 하나로 인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풀 주유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내 차는 진짜 한 번 주유하면은 400km 갈까 말까인데 1000km. 그리고 약간 사기 캐릭터인 게 얘는 일반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이 외부 전력을 충전을 안 하더라도 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더라도 발전용으로 이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주고 있어가지고 이거 시승차 받아가지고 한 번도 충전 안 했거든요. 근데 받았을 때에도 70%였는데 지금도 70%야. 이게 웬 말이야 이거. 그렇다고 기름을 많이 먹어? 기름도 안 먹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공짜 주행 아니에요? 이거 공짜 주행?
고유가 시대에 이런 차량을 타면 탈수록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이 고유가 시대에 고급 휘발유를 먹는 레이스카로 지금 카레이서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감정이 복잡 미묘해지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